비즈니스와 테크 분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메시지들을 짚어보는 디지털 투데이 케이스 스토리. 이번에는 필립 모리스의 변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투데이 황채규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제이 고상영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립 모리스는 굉장히 오래된 담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비친 필립 모리스는 말보로로 상징되는 어떤 좀 연초형 담배 회사로 이미지가 워낙 강한데, 사실 좀 실상을 좀 파고들면 필립 모리스는 한 10여 년 전부터 말보로 같은 연초형 담배와 결별하는 코스를 좀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실제로 회사 전체에서 매출 말보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고, 대신에 지금 전자담배라고 하죠. 근데 비연초형 전자담배 사업의 미래를 배팅해서 그쪽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키워를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전자담배를 넘어서 헬스케어, ESG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담배 회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떠올리면 담배 회사가 이제 ESG 얘기하고 헬스케어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뭐 뜬금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차원에서 그만큼 좀 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국의 금융 정책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이제 찾아 나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의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필립 모리스에서 그 비연소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개국에서는 50% 정도로 이미 됐다고 하고요. 이미 78개국에 또 이제 아이코스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업 지금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코스가 한국에 출시된 게 한 2017년인데요. 지금 뭐 전체 매출에서 그 비연소 제품 비중이 한 35%니까 글로벌 평균에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연소 전자담배라는 게 확실히 지금 뭐 건강에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뭐 100% 무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사실 이제 필립 모리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담배가 이제 좀 해로운 이유는 그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연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어떤 유해성이 이제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코스에서는 이제 좀 그 연소 작용 없이 가열을 해서 담배와 같은 맛을 주면서 그런 유해성을 좀 줄였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과학적으로 이제 뭐 연구해본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비연소 제품이 유해물질 노출도를 90에서 95% 정도 줄여준다고 하고 있어요. 필립 모리스에게 있어서 이 비연소 제품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나 아니면은 뭐 국가들의 인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건강 관련 제품을 가지고 뭐 이만큼 좋다, 뭐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이제 뭐 여러모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규제랑 충돌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 2020년이죠. 그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감소시킨다라는 그 내용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전문 용어로 쓰면 MRTP라고 하는데요. 이제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좀 얻었고, 이후에 이제 전자담배 사업의 속도가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사업을 이제 바꾼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아마 제일 힘든 일이겠지만, 기존 담배 판매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익숙한 이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사실 이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 변화를 좀 주도를 하고 있어요. 뭐 특정 부서나 실무단이 아니라 이제 회사 차원의 전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여전히 뭐 담배 사업이 갖고 있는 위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그 담배 사업의 수익을 빠르게 놓치더라도 시장의 무게 중심을 비연소 담배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데 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뭐 이미 일반 담배 소비자들을 좀 잃더라도 시장을 좀 비연소 담배 소비자를 늘리는데 전사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헬스케어 사업에도 지금 필립 모리스가 뛰어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뭐 여러 건의 M&A를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M&A를 했고, 예, 뭐 의료용 껌 업체도 샀고요. 그 흡입형 약물 개발 회사도 샀고, 또 흡입기 위탁 개발 생산 회사까지 사서 지금 이제 좀 헬스케어 사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데, 2025년까지 이제 웰니스 및 뭐 헬스케어 영역에서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또 어떤 헬스케어라는 영역에 갖는 좀 진입 장벽과 좀 또 필립 모리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익숙한 플레이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감안하면 좀 이쪽도 아직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립 모리스가 굉장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많이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비연소 전자담배가 기존의 그 연소 담배의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뭐 수치 자체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인식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회와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 전자담배가 기존의 연소 담배의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이다. 이 부분을 그런 인식을 잘 심어줄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헬스케어하고 웰니스 영역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냐 할 텐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뭐 의미 있는 성과를 앞으로 꾸준히 좀 생산해 낸다면 뭐 성격이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종이 팔던 노키아가 휴대폰 회사로 변신한 것과 같은 수준의 어떤 좀 변신 스토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필립 모리스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립 모리스를 주제로 한 D2 케이스 스토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